환경보호 활동을 위한 체험학습에서 밑면의 가로 길이가 72, 세로가 62, 높이가 54인 직육면체 모양의 칠환경 비누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 비누를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로 쪼개서 남는 부분이 없이 잘라서 학생들한테 120명 똑같이 나눠준답니다. 1인당 최소 몇 개의 비누를 가질 수 있나요? 그러면 뭐 느낌은 이런 거죠. 이런 직육면체, 큰 직육면체 친환경 비누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안에 이런 식의 정육면체 모양의 비누를 이렇게 잘라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잘라 저런 식의 정육면체 모양의 비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럼 1인당 120명이 여기 잘라낸 비누를 이제 서로 나눠 가질 건데, 그럼 나눠 가지려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총 비누의 개수를, 120으로 나누게 되면 한 명당 몇 개씩 가져갈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비누의 개수를 구하려면 이 전체 길이를 알아야 되겠 텐데, 이 가로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72m, 세로는 60m, 높이는 54m. 그럼 정육면체니까 이 정육면체 한 변 길이 x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죠? 이 가로, 세로 높이 x는 각각 72와 60과 54의 공약수인가요? 공배수인가요? 공약수. 봐봐. x가 이 숫자보다 커, 작아? 작아요. 작은데 배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약수가 되겠죠? 그럼 72와 그다음 60과 54의 공약수를 구하시는 겁니다. 네. 됐습니까? 네. 근데 문제 보면 1인당 최소죠.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소의 비누의 개수를 구하려면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총 비누의 개수는 가장 많아야 돼? 가장 적어야 돼? 네? 일단 공약수를 구하는 건 이해하셨어요? 공약수? 그럼 공약수를 구해봅시다. 이게 얼마예요? 나누면 6으로 나누지나? 6으로 나누면 12, 10, 9 됐죠? 네. 최대 공약수는 6이에요. 최대 공약수. 그럼 생각해봐. 최대 공약수가 6이고 공약수를 구하려면 1, 2, 3, 6이 되는데 1인당 가져가는 비누의 개수가 가장 적게 되려면 총 비누의 개수가 작아야지. 총 비누의 개수가 작아야 120명이라는 일정한 숫자로 나눴을 때 가져가는 숫자도 가장 작겠죠. 근데 비누의 개수가 가장 작으려면 이 한 변 길이를 가장 크게 잘라야 돼? 가장 작게 잘라야 돼? 가장 크게 잘라야지. 생각해봐. 가장 작게 자르면 비누의 개수, 가로와 세로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각각의 가로와 세로와 높이로 쪼개져 있는 한 변 길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비누의 개수는 많아지는 거죠. 근데 한 변 길이를 널찍 크게 잡으면 잘라낸 변의 개수가 최대한 크게 되면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비누의 개수는 가장 작아지겠죠. 이 말 이해됩니까? 네. 그럼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니까 6일 거예요. 그럼 171을 6으로 나누면 가로로 몇 개를 잘라낼 수 있죠? 12개, 세로로는 10개, 높이로는 9개. 그럼 총 몇 개인가요? 12와 9를 곱하면 108, 거기다 10 곱하면 1080개. 가장 적게 자르는 비누의 개수는 1080개입니다. 그럼 그 1080개를 120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1080을 120으로 나누면 0 하나 지워주고 90개. 개인당 몇 개? 9인가요? 그냥? 108을 12로 나누면 9. 개인당 몇 개? 9개. 네, 9개씩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동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변의 길이가 골목길이 나와 있고 거기에다가 내가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해요. 근데 가로등의 개수가 최소가 되려면 일정한 간격으로 잡는 가로등의 간격은
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널찍널찍 하나씩 길이를 널찍널찍 잡아줘야 그때 심을 수 있는 가로등 개수는 작아지잖아. 실제로 얘는 가로등 개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 외우면 이게 최소 공배수라 생각하는데 최소 공배수가 아니고 최대 공약수로 푸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280과 320과 560의 최대 공약수 일단 10으로 나눠봅시다. 28, 32, 56 다시 뭐로 나눠지죠? 4로 여기 7, 여기는 8, 여기는 14 이렇게. 자, 이제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40이니까 여기 있는 이 변 길이를 280m라는 길이에 40m의 간격으로 가로등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하나 세웠죠? D와 C 사이의 간격이 몇 개 나오도록? 7개 나오도록. 7개 나오도록.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마다 가로등을 세웁니다. 그럼 가로등은 여기 하나, 가로등 여기 하나, 2개, 3개, 4개, 5, 6, 7개로 계산하셔야 그럼 여기까지면 8개 아닙니까? C부터는 다시 B로 가는 거니까 C를 빼고 이쪽에는 7개가 나와요. 그럼 이쪽에는 다시 C를 포함해서 간격이 몇 개?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렇게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간격 8개. 그럼 그때마다 여기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 B 바로 전까지가 8개입니다. 다음 B에서 A까지는 간격 몇 개? 14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여기까지 갖다 칩시다. 네. A가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까지 14개인데 여기 마지막 A에다 가로도 하나 더 심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1개 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이렇게 선으로 돼 있는 거 이게 직사각형으로 돌려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으로 돼 있는 문제는 여기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숫자 다 더하신 다음에 1 한 번 더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만들어지는 가로등 개수가 나와요. 가셨어요? 네. 그럼 몇 개인가요? 네, 30개. 30개의 가로등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매번 이렇게 간격을 셀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선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도로에 가로등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 3개를 다 더하신 다음에 끝에 1만 더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레벨 3 문제가 236과 237이 겹치기 때문에 237을 일단 푸는 걸로 합시다. 자, 정원은 장미 75, 튤립 60, 백합 94송이를 가능한 많은 학생한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해요. 근데 장미는 5송이가 부족하대. 그럼 장미를 나눠주려면 5송이 부족하니까 75송이에서 저 5송이를 더해야 되나요? 빼야 되나요? 더해야 됩니다. 부족하면 더하고 남으면 빼는 겁니다. 그냥 상식이라 생각하면 돼. 부족해? 그럼 더 가져왔어야 되잖아. 더 필요하니까 그 개수만큼 더해야 되고 남아? 그럼 버려야 되잖아. 그럼 원래 개수에서 그만큼을 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튤립은 지금 몇 송이 있죠? 60송이. 근데 4송이가 부족하대. 4를 더하고 그 다음에 백합은 94송이 있는데 2송이가 부족하답니다. 2를 더하고 그럼 얘는 80, 64, 96에 이제 뭘 구하시는지 생각해야 되죠? 80, 64, 96에 최대 공약, 그러니까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인가요?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인가 생각해야 되지. 근데 이 꽃송이들 친구들한테 나누어 줄 거잖아. 그럼 나누어 주는 꽃송이는 75나 60이나 94보다 큰 수를 나눠줄 수 있는 거야? 작은 수를 나눠줄 수 있는 거야? 당연히 작은 수를 나누겠지. 아니, 꽃송이가 75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게 80개, 90개 어떻게 나눠줍니까? 저 숫자보다 작아져야 되잖아. 결론은 숫자보다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거는 공배 숫자는 숫자가 커지는 게 아닌
공약수처럼 숫자가 작아진 걸 찾는 거예요. 그럼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최대 공약수를 일단 구해봅시다. 뭘로 나눠지죠? 공통적으로? 8로. 그럼 10 남고 여기는 8 남고 여기는 12가 남고 또 다시 2로 나누면 5가 남고 4가 남고 6이 남고 됐죠? 그럼 최대 공약수는 얼마예요? 16송이에요. 16송이. 그래서 정우가 꽃을 선물하러 갈 때 친구들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16명이 됩니다. 됐어요? 가능한 많으란 말이 여기 있잖아요. 가능한 많은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겠네요. 그래서 16명. 그 다음 부족한 꽃을 모두 채워서 라는 뜻은 실제로 이 꽃송이가 아닌 이 꽃송이 채웠잖아요. 이 꽃송이를 가지고 친구들한테 친구 한 명한테 꽃송이를 나눠주면 그 한 명은 몇 송이의 꽃을 받게 됩니까? 라는 얘기는 장미, 튤립, 백합을 각각 받은 개수를 다 더해야 그 친구가 받은 총 꽃의 개수가 나오죠. 그럼 80을 16으로 나누면 몇 송이? 5송이. 장미는 5송이. 튤립은 64를 16으로 나누면 4송이. 그 다음에 백합은 94를 16으로 나누면 6송이. 맞아요? 그럼 다 합치면 몇 송이? 15송이. 한 명당 15송이를 받을 수 있다가 성립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마른 모를 점호를 중심으로 감기 조심하세요. 그 연애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요. 네. 빨리 내일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른 모를 돌려. 근데 돌리는데 첫 번째 마른 모를 얘로 봅시다. 여기로 볼까요, 그냥? 이렇게 돌리네요. 얘를 첫 번째 마른 모로 봅시다. 첫 번째 마른 모를 이렇게 하나씩 돌려서 다시 이 첫 번째 마른 모랑 완벽히 겹치려면 몇 개의 마른 모가 필요한 겁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죠. 9번째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마른 모의 개수를 돌리다 보면 여기 있는 이 한 각이 54, 54, 54. 그럼 돌아가는 각도는 첫 번째 마름모, 두 번째 마름모까지 돌아간 회전각, 세 번째 마름모까지 돌아간 회전각이 전부 다 54의 배수인 건 이해되겠나요? 그건 이해돼요? 근데 이걸 돌리다가 다시 얘랑 완벽히 겹쳐지려면 한 바퀴를 완벽히 돌아간 거니까 각도는 다시 한 바퀴랑 해당하는 360의 공배수인 걸 이해되실까요? 54의 배수만 되면 안 돼. 다시 완벽히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한 바퀴를 다 돌아갔을 때 근데 이게 한 바퀴만에 돌아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360을 54로 나눠보세요. 그럼 이게 딱 떨어집니까? 아니요. 이게 딱 떨어지지 않죠. 이거 얼마를 곱할 수 있죠? 7은 안 되고 6이죠. 6 곱하면 324 하고 얼마 남아죠? 36도가 남아요. 그럼 안 나눠지잖아. 그럼 이게 똑같은 마름모가 6번 되다 보면 여기 요만큼 온다는 얘기죠. 느낌상 이런 느낌으로 마름모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몇 도가 남죠? 36도가 남아. 그치? 그러니까 한 바퀴 만에는 다시 이 자리에 못 돌아온다는 뜻이잖아. 그럼 몇 바퀴를 더 제자리 돌아온다는 뜻은 결론은 54의 각도의 배수만큼 와두기도 해야 되겠지만 360의 배수만큼 와서 다시 딱 맞물려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럼 둘의 공배수를 찾는 문제니까 54랑 360의 공배수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나눠야 되죠? 2는 너무 숫자 작은 것 같고요. 9로 해볼까요? 9, 6, 54, 9 다시 2로 나눠봅시다. 여기는 3, 여기는 20. 그럼 다시 말하면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최소공배수의 배수를 써야 되겠죠. 그럼 이걸 다 곱해야 되겠네요. 다 곱하면 얼마인가요? 2, 3은 6, 120. 120에 9를 곱하면 1080. 됐나요? 1080도. 1080도를 움직이면 이 둘의 공배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1080을 54로 나눠야죠. 그럼 얼마가 되나 이게? 20.
딱 20 되나요? 그럼 이 사각형은 몇 번째일 때 다시 얘랑 완벽하게 첫 번째 사각형과 겹칩니까? 그러면 몇 번째 사각형이에요? 21번째. 20번째가 아니죠. 선생님 왜 20번? 아니 20으로 딱 나눠 떨어지니까 20번째 아니에요? 20번째가 된다는 얘기는 돌고 하다 보면 20번째면 여기 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돌아간 개수의 공배수인 동시에 한 바퀴잖아. 딱 한 바퀴. 360. 이 360의 공배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1080도는 여기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다가 여기까지 왔을 때가 1080도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올 때가 20번째 사각형이니까 다시 그 다음 사각형과 겹쳐지려면 이게 21번째가 와야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마지막에 초래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43은 괜찮아요? 맞았어요. 괜찮나요? 쉬워요.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아니요. 괜찮나요? 네. 그럼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는 굳이 뭐 설명을 듣고 싶다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문제 중에 설명 듣고 싶은 문제. 한 문제만 더 할 건데 얼른 골라와 보세요. 254. 254 봅시다. M중학교 1학년 학생 수는 200명보다 많고 250명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이런 것도 필요하죠. 부등식으로 식 세우는 거. 자, 잘 보세요. 마지막 문제니까. 200명보다는 많거나 같고 250명보다 작다. 그러니까 등호 안 들어가겠죠. 얘보다는 크고 250보다 작은 숫자입니다. 이 안에 있는 학생 수. 근데 1학년 전체 학생 수를 몇 개 조로 나누려고 해. 그러니까 200몇 명 되는 학생을 몇 개 조로 나눠요. 근데 각 조에 속하는 학생을 3명, 4명, 5명씩 하여도 항상 1이 남아. 봐봐. 전체 학생 수를 조를 따질 때 3명씩 묶는 조, 4명씩 묶는 조, 5명씩 묶는 조를 해도 조의 개수는 틀리겠지만 몇 명씩 남는다고요? 항상 한 명씩이 남는다고. 그럼 그 학생 수를 만약 x라고 두게 된다면 x는 나누기 앞에 있는 숫자를 구하는 거고 나누기 앞은 배수야 약수야? 배수. 배수야. 이거 구분할 수 있겠어? 하은? x가 배수인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나누기 앞에는 배수를 구하는 겁니다. 나누기 뒤에는 약수를 구하는 거 이런 거잖아. 6을 2로 나눠 3이 되죠. 그럼 앞에 있는 6은 뒤에는 2와 3에 배수가 되고 뒤에는 2는 앞에 있는 6에 약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좋아하는 x는 나누기 앞에 있는 숫자니까 배수를 구하라는 게요. 근데 세 개 숫자의 배수니까 무슨 배수? 공배수인데 x가 정확히 3, 4, 5의 공배수입니까? 아니죠. 왜? 나머지가 남았잖아. 남은 거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원래 누수에서 남았으니까 빼야 됩니다. 결론은 x-1이 3, 4, 5의 공배수인 거예요. 그럼 3과 4의 5의 공배수를 구하려면 일단 최소 공배수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뭘 구하죠? 배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찾는 겁니다. 그럼 3, 4, 5가 나눠지는 게 없죠. 그럼 다 곱해야 되잖아 이거. 얼마인가요? 60. 60의 배수를 찾는 거니까 60, 그 다음은 120, 그 다음은 180, 그 다음은 240, 그 다음 300, 360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찾는 숫자는 이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요. 몇 명이에요? 240. 학생 수는 240명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라고. 네가 구한 숫자가 학생 수 x를 말하는 게 아니고 x-1이 240인 거잖아요. 그죠? x-1이라는 숫자가 240이 된 거고 x값 구하려면 이거 마이너스를 이항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항하게 되면 241을 더하게 되니까 x는 241명입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 구해놓고 나중에 틀릴 수 있으니까 정답은 241명이 돼야 된다. 아셨습니까?